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동영상을 다듬기,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을 잘라내는 그 작업하고 간단하게 타이틀, 자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 디렉터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요. 샘플 클립을 사용할게요. 그냥 샘플 클립을 이제 트랙에다 올려주시고 일단 다듬기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이게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거든요. 빨간색 세로 선이죠. 요거를 움직여 가시면서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앞뒤로, 요 시간을 중심으로 앞뒤로 잘라내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상단에 있는 요 가위표 다듬기 인터페이스 요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자, 이렇게 다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만약에 요 시간대부터 요 시간대까지를 잘라내고 싶다. 자, 그렇게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요 시간대에서 앞뒤로 잘라주시고 요 시간대에서 앞뒤로 잘라주셔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덩어리를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세그먼트를요. 자, 시간 표시막대를 여기다 갖다 대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이걸 기준으로 앞뒤로 이렇게 잘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앞뒤로 잘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 부분, 중간에 있는 요 세그먼트만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요를 이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파워 디렉터는 역시 직관적이니까 뭘 누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는데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자, 딜리트를 딱 누르면요. 세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간격 제거 및 만들기, 두 번째가 간격 제거 및 채우기, 세 번째가 제거 간격 제거 모든 클립 이동. 이건데 사실 이게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하나하나 눌러봐야 됩니다. 눌러봐야지 뭐 어떤 그건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없어진 부분은 그대로 비워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옵션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면요. 우리가 뭐 문서 작업할 때나 이럴 때도 잘못 타이핑을 했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죠. 그죠? 작업 취소죠. 컨트롤 Z 파워 디렉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누르고, 자, 이번에 다시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두 번째 옵션 간격 제거 및 채우기 요거를 누르면, 자, 선택한 부분은 날아가고 뒤에 있던 클립이 와서 첫 번째 클립 뒤에다 갖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없어진 자리를 갖다 메우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이번엔 세 번째 옵션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 요건데 좀 기네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옵션은 선택을 하면은 똑같죠? 세 번째 뒤에 있던 게 와서 갖다 붙죠. 근데 자,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트랙을 여러 개를 사용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예시에서 첫 번째 그 1번 트랙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2번 트랙에다 만약 사진을 하나 집어넣었다. 이렇게. 사진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다 딱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해서 줄여주겠습니다. 미래공유 화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두 번째 딜리트 하고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2번 트랙은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요 작업 날아가는 영상이 있는 트랙, 요 트랙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면요. 자, 보시면은 2번 트랙이죠. 2번 트랙에 있던 이미지까지 와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옵션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트랙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복잡한 프로젝트를 제가 만약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럴 때 만약에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트랙까지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새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주의하시고, 만약에 다른 트랙이 움직일까봐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 자물쇠를 채워 놓으세요. 요 부분 자물쇠 있죠. 요거를 채워 놓으시면 제가 채워 놓은 상태에서 세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도 두 번째는 자물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그죠? 자,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듬기 인터페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집어넣고 드래그에다 올려놓고 가위 모양이죠. 클릭을 하시고, 이게 다듬기 전용 화면입니다. 다듬기 전용 화면에는 단일 다듬기하고 다중 다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단일 다듬기는 뭐냐면은 요 전체 원본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구간만 딱 하나만 꺼내는 겁니다. 하나만. 그래서 간단하죠. 그냥 이게 밑에 있는 요 세모 모양은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요걸 움직여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양쪽에 있는 노란색 마크를 이동을 하셔가지고 끊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요 밑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 하나 있죠. 길이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길이 잠금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길이를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끊어내고 싶다. 그러면 5분으로 설정하고 요 길이를,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길이를 2분으로 설정을 하고 길이를 잠금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그대로 이동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의 영상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잠금을 해제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미리 보기 요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일 다듬기는 한 구간만 딱 끊어낼 수 있는 화면이고, 다중 다듬기는요 여러 구간을 끊어낼 수 있는 화면이겠죠. 그죠? 자, 먼저 요 이제 그 네모 모양 요거는 이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줄이면은 좀 더 미리 보기 밑에 화면을 보시면요 좀 더 짧은 구간, 그러니까 자세하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늘리면은 이제 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양쪽에 있는 마크 인 마크 아웃, 이제 노란색 바를 사용하셔가지고 원하는 구간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끊어주시고, 자, 끊어주시는데 다중 다듬기니까 여러 구간을 끊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왼쪽 마크인에서 원하는 구간을 시간대를 딱 선택하고 마크 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크 인 버튼. 그 다음에 자, 마크 아웃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중괄호, 왼쪽은 중괄호입니다. 엔터 윗줄 왼쪽에 있는 중괄호 두 개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누르시면은 자, 다시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크인, 여기에서 마크인 하고 다시 넘어가서 이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다시 마크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움직이셔가지고 다시 한 요쯤에서 마크아웃,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째 세그먼트.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보시면 세그먼트로 분류가 되죠. 세그먼트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마크인 단축키,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서 마크아웃, 이렇게 하시면 총 3개의 세그먼트를 끊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확인 누르시면요 이렇게 딱 변하죠. 아까 있던 원래 원본 영상이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 잠깐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가령 PC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보기 하실 경우에 버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 품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보기 해상도를 뭐 보통이나 낮음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 화질은 좀 떨어지는 대신에 좀 더 스무스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리 보기 화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제작되는 동영상의 품질에는 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요 부분이죠. 클립 동영상 요 부분인데, 제가 만약에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동으로 동영상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고, 자, 이 부분 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 자, 어쨌든 클립을 선택을 하면은 한 클립만 미리 보게 되고 딱 멈춥니다. 근데 동영상 전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려면은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정에서는 자동으로 클립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설정이 바뀌게끔 이렇게 설정 화면에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분명히 클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갔던 거죠. 자, 다듬기 부분은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타이틀이죠. 우리가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 위에다가 자기만의 문구를 넣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런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어디에 있냐면 T죠. T. 타이틀룸. 타이틀룸하고 밑에 있는 자막룸하고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첫 번째 강좌 부분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T를 누르시면 일단 여러 가지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인데 템플릿은 배경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는 그냥 문구만 있는 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문구만 그것만을 원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모든 컨텐츠로 가셔가지고요. 기본이죠. 기본을 하나 사용을 해볼 텐데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아까 보셨던 대로 이거를 끌고 드래그해서 그냥 트랙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전에 제가 다시 미디어룸으로 돌아가서 미리 보기가 끊기니까 이번엔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덜 끊기니까요. 자, 사진을 추가해 놓고 이건 좀 너무 그거 하니까 요 사진을 일단 추가해 놓고 내가 만약에 요 사진 위에다가 문구를 입력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 상황에서 T를 들어가셔가지고 기본을 끌고 밑에다가 그러니까 1번 트랙이 아닌 1번 트랙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올려놓으시는 게 아니고 1번 트랙 밑에 있는 트랙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타이틀을 이런 식으로. 자, 파워 디렉터의 트랙 간의 상하 관계를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레이어 간의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포토샵이 이렇게 있으면 레이어는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단에 있는 레이어가 상단에 있는 레이어 밑으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파워 디렉터는 정반대입니다. 1번 트랙이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종이로 따지면 1번 트랙에 있는 색종이가 제일 밑에 깔리고 그 위에 2번 트랙에 있는 색종이, 3번 트랙에 있는 색종이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타이틀 클립하고 요 사진 클립이죠. 사진 클립을 자리를 바꿔볼게요. 바꿔보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타이틀이 완전히 사라지죠. 문구가 전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컨트롤 Z 눌렀습니다. 방금 아까처럼 1번 트랙에다가 사진을 깔고 2번 트랙에다가 타이틀을 올려놓으면은 자 이렇게 미리 보기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상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 기본 타이틀을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구를 수정을 해야겠죠. 문구 수정은 원래는 16버전까지는 이 타이틀을 더블 클릭을 해갖고 타이틀 디자이너를 새로 열고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17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발전된 부분이 미리 보기 화면 여기에서 바로 그냥 클릭을 하셔가지고 문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다른 편집기에서는 원래 기본으로 이제 지원을 하던 기능인데 파워 디렉터에만 없던 기능이에요. 이번에는 추가됐으니까 다행이네요. 자, 내 타이틀에서 이제 뭐 타이틀 편집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글꼴도 크기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 뭐 색상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런가 봐요. 자, 다시 여기에서 다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선택을 하시고 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굵기, 그 다음에 이탈릭체 뭐 이런 옵션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위치 이제 타이틀이 들어갈 위치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편리하게 편집하실 수 있죠.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 가지고 더 이제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런 이제 작업을 더 이제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타이틀 편집 요 클립이죠.
클립을 클릭하시고 디자이너를 누르시면은 타이틀 디자이너가 나타납니다. 또는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나타나면 아까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본 것보다 좀 더 많은 옵션이 좌측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문단 정렬, 문자 사전 설정, 그러니까 문자 프리셋입니다. 문자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쭉 하신 다음에 프리셋 하시면은 뭐 이렇게 다 변합니다. 근데 이게 파워 디렉터가 한국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 글꼴은 이쁜 게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프리셋은 뭐 그렇게 사용을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럼 글꼴 단락, 뭐 정렬,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이런 식에서 뭐 흐림 정도. 일단 프리셋을 제가 없애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색상 여기에서 이제 그 섬세한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 값을 헥사 코드를 알고 계시면은 여기다 RGB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집어넣고 오케이.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됐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흐림 정도. 근데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꼭 편집할 문구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블러 효과가 들어가는 거고, 불투명도가 100%인 경우에는 100% 그러니까 100% 선명하다는 거고, 불투명도가 0으로 갈수록 이제 더 흐려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림자 넣고 싶으면 넣으시고, 테두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백드롭은 이제 그거죠. 뒤에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전에 있던 9 버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불렸을 거예요. 색상 컬러보드? 그렇죠. 컬러보드. 그러니까 어, 문구 뒤에 그러니까 색종이를 하나 얹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선택하시고, 뭐 이제 잠깐만요. 문구가 노란색이니까 뭐 검은색 배경을 넣고 싶다면 검은색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폭, 높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화면 비율 유지를 끄시면은 폭 높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율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만 또는 세로만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오프셋, 이거는 위치입니다. 오프셋 위치. 그러니까 오프셋을 만약에 이게 자막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뒤에 있던 컬러보드, 그러니까 백드롭이랑은 좀 어색한데 컬러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컬러보드까지 같이 움직이죠. 근데 옵셋 x, y 값을 움직이시면은 상대적인 값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 값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 전체를 움직여도 같이 따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막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효과는 일단은 이 타이틀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이틀을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효과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일단 3D 타이틀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까 봤던 거는 2D 타이틀이죠. 근데 여기서는 3D 타이틀. 그러니까 입체감이 조금 있는, 다시 제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3D 타이틀이죠. 여기에서 3D 회전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텍스처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그 두께죠. 이게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두꺼운 거는 텍스처가 아니고 돌출, 이 부분에서
돌출 값이 낮으면은 조금 더 얄팍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불투명도 이런 것도 보시면서, 그다음에 글꼴도 한글 글꼴에 맞게 나눔 코딩으로 해볼까요? 나눔 코딩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3D 그다음에 Y축 회전, X축, 잠시만요. 지금 좀 버벅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3D 타이틀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다시 네, 어쨌든 이게 왜 안 움직이지? 버그가 있는가? 네, 어쨌든 안 움직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이제 3D 타이틀이었고, 아무튼 자막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갖고 편집을 하시는 거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 부분에서 이제 타이틀러 프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을 내서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툴이에요. 타이틀러 프로. 이것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완전히 다른 파워 디렉터는 완전히 다른 창이 나타나죠. 그러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타이틀러 프로의 좋은 점이 이제 완전히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쌈박한 자막을 타이틀러 프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수준 높은 그런 3D 자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타이틀러 프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 있던 3D는 살짝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들어가셔가지고 템플릿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클릭을 굳이 클릭하지 않으셔도.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템플릿하고 스타일 요 부분에 이제 꽤 쓸만한 고급 프리셋들이 많으니까 뭐 굳이 변경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바로 그냥 갖다가 쓰셔도 되는 그런 이제 쌈박한 효과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편집을 완료하셨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끌어와야 됩니다. 끌어와서 적용을 하고 X 표시 누르시면은 여기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타이틀 프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됐고 타이틀은 대충 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세세한 그런 항목들, 옵션들까지 한번 선택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